당신은 곧 일연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세월은 키를 2cm쯤 앗아갔고 몸무게는 이제 겨우 48kg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희 신혼의 작은 약속과 그로 인해 얻은 평생 행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부가 평생 싸움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걸 보니 여러분도 싸우시고 계신 거죠? 우리 평생 단 3번만 싸우자. 그 약속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오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그 어디 촌수쯤 되는 한 남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경이롭게 가을 국화꽃 향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정확히는 46년 전의 일이죠. 그때 우리가 마주 앉았던 곳은 남쪽 도시 기차 종착역 앞에 자리한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별다방. 이 창가에 앉으면 사람들의 발걸음과 기차의 숨결이 함께 어우러지던 그곳이었죠. 찻잔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도 이따금 마주쳤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바라던 순수한 마음의 여자구나. 그녀와 만난 지 3년여. 여러 번의 데이트 끝에 1982년 늦가을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일생을 함께 거는 순간이었죠. 그때 나는 28, 그녀는 24이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우리 평생 단 3번만 싸우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장난결인 미소와 함께 좋아요 하고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 약속만큼은 꼭 지켜야겠구나 다짐했죠. 하지만 결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닮아가는 일은 부부가 된다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질도 자라온 길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마음의 결이 달랐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 초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당시 아내의 월급이 15만 원이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은 없었죠. 그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빌려줄 수 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는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후로도 임신 3개월만 되면 2차례나 같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임신한 아이를 잃은 여인의 고통은 단순히 슬픔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몸과 영혼이 동시에 찢기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힘들어하는 아내를 지켜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랑을 시작했는지, 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여야만 했는지를 다시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무한한 이해와 긍정과 공감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3년여 시간이 지난 후 아내가 어렵게 딸을 낳고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몸에 열이 나며 한기를 느낀다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겠어요. 그 후에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만족할 만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은 사람을 보관하는 수납창고가 아니에요. 집에서 잠만 자고 직장만 다니던 나를 향해 하던 말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관심이라는 산소로 아내의 하루가 숨 쉴 수 있도록 조용히 꾸준히 지켜보며 함께하겠다고.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배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달라졌던 것은 아내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여정을 세 가지 장면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삶은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의 대화가 문득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에 올라 밥 뭐 먹을까라고 외치면 부드럽게 응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돌아오지요. 하지만 라면 어때? 라고 외치면 날카롭게 또 라면이야 당신이나 먹으라고 대받아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루는 내가 먼저 낸 소리로 물결치며 돌아온다는 것을. 메아리를 바꾸려면 내 목소리 온도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굳게 잠겨있던 우리의 침묵을 한 움큼씩 부드럽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원칙은 지키되 파격은 누리는 것입니다. 검소와 절제, 언제나 우리 부부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원칙 속에 작은 파격을 섞었습니다. 봄봄날이면 우린 차를 몰고 한강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평소엔 망설이던 값비싼 케이크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하루를 오래도록 풀어놓고 그랬죠. 원칙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었다면 파격은 우리를 웃게 했고 서로를 다시금 사랑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지루하지 않게 서로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유머는 결혼의 완충제이자 치유제입니다. 어느 봄날 퇴근이 늦은 나를 위해 아내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야 할 소금 대신 설탕 한 숟가락을 넣었죠. 나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뜨고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는 오늘 좀 특별하네. 설마 당신의 사랑이 들어간 거야? 아내는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정한 오빠로, 어떤 날은 갈등을 삼키는 아빠 인내로 굳어있던 마음을 매만지는 작은 반복이 사랑의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속에서 우리를 오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결혼의 길을 함께 걸은 지 어느덧 43년. 따뜻한 날도 있었고 서운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지금도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시험했고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일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와 하나의 약속을 했었죠. 평생 3번만 싸우자. 그 약속이 정말 지켜졌는지 궁금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평생 몇 번이나 싸웠을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당신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의 3번만 싸우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지킨 셈이었구나 하고요. 결혼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다툼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진짜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28년 전 1997년 2월 2일 새 아이가 깊이 잠든 일요일 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대가 흐른 때였죠. 그날 아내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의 꿈을 품고 있어. 우리 부부가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평화로운 노년을 함께하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 지금에 맞고 고운 얼굴엔 시간의 나이테가 새겨지고 검은 머리칼은 첫눈처럼 흰빛이 내려앉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도 여전히 서로를 향해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요. 이제
세월은 조용히 걸음을 옮겨 긴 이야기로 우리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느새 저와 제 아내 얼굴은 주름이 잡히고 머리칼은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느껴진 그 따뜻함과 서로를 향한 깊은 온기는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이런 꿈을 품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향기로도 오고 빛으로도 오며 때로는 맛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불꽃 향기처럼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가까운 빵 한 조각처럼 지친 마음을 조용히 살려냅니다. 또 어떤 날은 속삭임이 되어 희망을 들려주고 어떤 날은 따뜻한 손결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오래된 상처 위에 말없이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 같고 바람 부는 날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관심, 아주 사소한 손길, 별것 아닌 한마디 말이 부부를, 가족을, 때로는 인생을 견디게 합니다. 결국 사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차 한 잔을 내어주거나 당신 있어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지 않으시렵니까? 부부는 기싸움의 고수가 아니라 마음싸움의 선수들입니다. 누가 먼저 다가갈까? 누가 더 참을까? 그 조용한 싸움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매일 굽는 빵과 같습니다. 때로는 태우기도 하고 모양이 엉성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손길을 놓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 따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